안녕하세요. 항해여신입니다. 오늘은 선내 비상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불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충돌해가지고 물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때로는 조타기가 안 돼가지고 조선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선박은 해상에서 홀로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이라든지 주변의 선박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들은 이런 비상 상황에 잘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대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선내 훈련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내 비상 훈련이라고 하면 Ship Emergency Drill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은 트레이닝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드릴과 트레이닝은 엄연히 말하면 다릅니다. 트레이닝은 선원들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돕는 것이 트레이닝이고, 그 다음에 드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선원들 간 체크하는 것, 검증하는 것을 드릴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방원 장구를 시간 안에 입기 위해서 계속 입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은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소방원 장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원들이 불이 났을 때 초기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비상부서 배치에 따라서 모이는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전체를 다 보는 것은 드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 비상상황 시에 구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인명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고, 두 번째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물의 순서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상훈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페이션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 선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세이프티 오피서를 1항사로 지정을 하죠. 그러면 그 세이프티 오피서가 훈련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요. 연간 훈련 계획표를 보고 이번 훈련에는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매월 상선 같은 경우 매월 해야 되는 소와 태선 훈련 외에도 비상조타 훈련, 그 다음에 기름 유출 훈련, 방수 훈련, 자초 훈련 등등의 여러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해당되는 훈련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시나리오는 지난번에 했던 훈련과 비교해서 지난번에 했던 훈련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또한 장소도 계속해서 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홀드에서 화재가 난 것을 훈련했다. 또 이번 달에는 기관실 화재, 그 다음 달에는 주방에서 화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장소를 계속해서 변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성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갤리에 막 불이 났는데 시나리오상에 갤리에 불을 뚫고 안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서 초기 진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말이 안 되겠죠. 실제로 그 장소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사용을 할 수 없는 설비,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를 실제성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훈련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했을 때 선원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시나리오를 아주 촘촘하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작성이 마치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인 브리핑 단계입니다. 브리핑 단계에서는 모든 선원들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선원 휴게소? 선원 휴게소라든지 이런 넓은 장소에 전 선원이 모여서 선장님 또는 세이프티 오피서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디에 어떤 훈련을 할 것이고, 어디에 화재가 났고 환자는 누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초기 발견은 누가 할 것이고, 이렇게 훈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옵저베이션 단계입니다. 관찰 단계인데요.
이때에는 선원들이 실제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하면은 선장님이 브릿지에서 기록을 합니다. 진입 시간이라든지 불길 제압된 시간이라든지 소방관 장구 입는데 걸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자기의 휴대품이라든지 임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화 구명 설비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또 선원들이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브리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태까지 했던 훈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이 더 필요한 선원들은 교육을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 훈련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비상시에 선원들이 빠르게 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각각의 비상 상황 종류에 따라서 개인의 임무와 휴대폰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조타 상황에서는 선교에서 선장을 보좌한다. 그런데 불이 난 그런 상황에서는 구급 반장을 하게 돼서 펄스테이지 키트를 들고 와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한다. 그래서 그 현장 근처에 머무르고 있어야 된다. 또 뭐 있을까요? 퇴선을 할 때에는 넘버원 라이프보트에 집합해가지고 퇴선을 하고, 그때 당시에 휴대품은 로그북과 사트와 이포부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임무와 휴대품들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각 비상 상황별로 어떤 선원들이 어떤 임무를 해야 되고 집합 장소는 어디이고 무슨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지 여기 짜져 있는 것을 비상부서 배치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머스터 리스트라고도 하고 또는 스테이션 빌이라고도 합니다. 선원들은 본인의 비상시 임무와 휴대폰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고요. 모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비상부서 배치표는 가장 잘 보이는 선교, 식당 앞, 기관실 등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 대응 훈련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화재, 소화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